궁금한 게 많아 와이 모르는 게 많아 와이 쌤과 함께 하는 신나는 탐구 시간 와이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게임은 수학, 과학의 집합제다. 아니죠, 선생님. 게임은 재밌는 거고, 수학, 과학은 어렵고,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보면은 게임은 수학, 과학 그 자체입니다. 자, 이걸 보세요. 요거랑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라는 게임인데요. 자, 이 게임이 그냥 단순히 재밌어 보이는 게임일까요? 수학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을까요? 잘 생각해 봅시다. 자, 보면은 이 속도, 점수, 그리고 제한 시간, 그리고 사거리, 그리고 점프 거리, 이 모든 것을 잘 계산해야만 이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이 고수들은 이 캐릭터가 얼마나 빨리 달려야 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제한 시간에 어떻게 점프를 해야 될지를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야만 아주 높은 고득점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그것이 수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엄청난 수학이거든요.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보세요. 체력 게이지 감소 속도 30%. 자, 체력 게이지가 지금 달리면 달릴수록 조금씩 감소가 되는데 이 감소 속도를 30%로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계산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끼고 달리면은 내가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이중 점프 가능 아이템, 체력 게이지 30. 그러면 체력 게이지 감소 속도 30이 더 나아요? 체력 게이지를 30 정도 더 늘려주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해서 무엇이 더 유리한지를 우리 게임을 잘하는 친구들은 아는 거죠. 그리고 달리기 속도 15% 증가. 달리기 속도가 증가되면은 평소보다 더 멀리 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달리기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더 멀리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계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게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수학적인 요소가 없는지. 자, 그리고 보통 이제 게임에서는 강화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100% 강화. 그런데 뭐 레벨 한 5부터는 레벨 6으로 늘리기까지는 70% 강화. 그 다음에 뭐 레벨 10에서 레벨 11 되기까지는 뭐 20% 강화. 이렇게 강화율을 떨어뜨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패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게임 회사들이 초보자니까 쉽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100% 확률로 강화를 시켜주면은 게임 제작 회사들이 이 아이템을 판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아이템을 판매하고 돈을 지불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희귀한 그런 아이템 같은 거나 그리고 어떤 강화도가 너무 높아지면은 그것이 오르기 힘들게 만들어놔야만 또 오른 사람들이 그만큼의 또 보람도 있고 또 많은 그 사용자들이 이렇게 돈을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계산하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세상은 수학으로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수학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어떤 존재를 수학화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을 보면은 선생님은 키가 한 181 정도 돼요. 좀 키가 크죠. 그리고 몸무게가 또 한 90kg 됩니다.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어깨 넓이, 그리고 허리 둘레, 그쵸? 뭐 얼굴 길이, 뭐 인중 길이, 뭐 안경의 크기, 뭐 머리의 길이, 이런 것들이 다 수학으로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학으로 된 정보들을 컴퓨터에 넣어주면은 선생님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뭐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 그 컴퓨터의 그런 크기나 이런 것들이 다 수학으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수학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갈릴레이 같은 분이 이 망원경을 스스로 개발을 해가지고 천체를 본 겁니다. 우주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죠. 우주의 움직임을 이제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 움직임을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 그러면 수학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구의 속도는 어느 정도 되고 또 하루에 뭐 얼만큼 이렇게
움직이게 돼, 돌게 되고, 지구가 한 바퀴 돌 때 달은 또 몇 바퀴 돌고, 이런 것들을 다 수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만 잘 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만든다면 지금 이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을 그 안에 집어넣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컴퓨터 게임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기본 도구는 놀랍게도 0과 1입니다. 와, 0하고 1, 이 두 가지만으로 막 블록을 쌓듯이 막 쌓아가지고 뭔가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수많은 원자로 이렇게 막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그 컴퓨터 속의 세상은 이 0과 1의 조합으로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우리는 0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로 수를 다 표현을 해요. 그쵸? 0, 1, 2, 3, 4, 5, 6, 7, 8, 9 한 다음에 10은 다시 10, 11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는 9개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컴퓨터는 0하고 1 두 가지예요. 근데 이게 사실 숫자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신호. 0이라는 것은 전기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리고 1은 신호가 들어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전구에 불이 켜지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10개의 전구를 켜야 됩니다. 100을 표현하려면 100개의 전구를 켜야 돼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신호를 나타내려면 진짜 만이라는 숫자를 표현하려면, 만이라는 수를 표현하려면 전구 10,000개를 켜야 돼요.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컴퓨터를 만든다면은 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고 되게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생각을 한 겁니다.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자릿수를 나눠서 이렇게 10개씩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8이면은 8개만 키고 3이면은 이렇게 5개 해서 538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가 27개죠. 9, 3, 27. 27개로 999까지 표현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걸로도 조금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식의 방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전자식의 램프가 1, 2, 3, 4, 5, 6, 7개예요. 하나의 램프에 7개씩 있죠. 그런데 모양을 이렇게 538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에 7개니까 7, 3, 21 27개로 999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램프 개수가 많아요. 근데 주판 방식으로 하니까 자, 아래는 4개, 위에는 하나인데 이게 하나의 5를 의미해요. 그래서 538을 하나, 그리고 33개 올리고 8은 5 더하기 3 해서 538 이렇게 나타내니까 이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에 5개씩 3개, 5, 3, 15 15개의 램프로 999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좀 컴퓨터를 제작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생각을 했는지 이 똑똑하신 분들이 바로 이진수 방법을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램프를 딱 3개만 놓고도 1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1을 더했을 때 끝자리를 0으로 놓고 다음 자리에 1을 더해서 하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3, 4, 5, 6, 7 표현하니까 램프 3개만으로도 7까지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 전등을 10개로 만들면 1023까지 표현이 가능하고 전등이 32개만 되더라도 무려 43억까지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와, 놀랍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가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몇 억 이렇게 하려면은 뭐 전등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컴퓨터가 굉장히 커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컴퓨터의 램프는 점점 작아져서 지금은 우리 맨눈으로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게도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 있죠? 휴대폰이 엄청난 성능을 가진 컴퓨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컴퓨터죠. 그게 가능해졌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램프들을 아주 작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정리를 하자면 세상의 모습을 수학으로 사이버 공간,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에
재현한 것이 바로 게임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요것들 다 수학이에요, 수학. 굉장히 복잡하죠. 자, 이게 초창기 기계어거든요. 0100, 10, 11, 0100, 0101. 예전에 초창기 프로그래머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걸 보면은 대체 무슨 말을, 어떤 명령어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1을 의미하고, 이거는 2를 의미하고, 4를 의미하고, 8을 의미하고, 16을 의미하고,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이렇게 설계도까지 수학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편리하게 블록 코딩으로도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멋진 모습까지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게 하나하나가 다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 눈으로 보이는 것은 실체가 없잖아요. 이것이 모두 다 그냥 수학입니다. 수학. 자, 지금 이 장면을 보면은 진짜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거로 착각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게임 속의 장면입니다. 게임이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점프를 뛰고 할 때 과학적인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수학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원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점프를 뛸 때 단순히 이 통나무가 점프를 튀는 것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이 굽혀지고 몸도 무게중심이 내려갔다가 무릎을 피면서 어깨가 내려가고 고개도 들리고 하면서 점프가 뛰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착지하는 순간에 또 다리에 충격이 가해지죠. 이 모든 것이 물리적인 법칙이거든요. 과학 물리적인 법칙인데 이 물리 과학적인 원칙도 이 안에 다 적용을 시켜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물리 엔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유튜버 중에 이렇게 게임 속에서 과학 실험을 하는 유튜버도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게임 속 물리 엔진이 실제 현실 세계의 물리 원칙과 동일하게 적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실험을 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상의 인물들을 이용하고 가상의 도구를 이용하면은 뭐 돈도 하나도 안 들고 뭐 에펠탑보다도 훨씬 높은 미끄럼틀도 만들 수가 있고 뭐 사람의 크기도 갑자기 막 그 킹콩처럼 키울 수도 있고 그게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가상의 세계에서는 가능한 거죠. 이렇게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채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물리 엔진이라고 한번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은 이런 실험을 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한테 굉장히 유익한 그런 컨텐츠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마찰력이 없다고 했을 때 당구공을 딱 한 번만 치더라도 모든 공이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거는 비가 왔을 때 걸어가는 것이 덜 맞느냐, 뛰어가는 것이 덜 맞느냐, 이런 실험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는 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한쪽 방향으로 막 달려가면은 그 반작용이 생기잖아요. 그 반작용 때문에 지구의 도는 속도가 느려질 것인가. 그래서 하루가 얼마나 짧아질 것인가. 이런 실험을 하는 아주 재밌는 실험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이 가상세계 속에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이런 세밀한 움직임은 모션 캡처와 인공지능으로 또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인공지능이라도 정말 사람처럼 똑같이 움직이게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입력을 해주다 보면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사람의 움직임은 이 뇌에서 막 명령을 내리는 거라 너무나도 정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모션 캡처, 사람 몸에다가 이렇게 전자 부품을 붙이고 나서 사람의 움직임을 이렇게 컴퓨터 속에 입력하면 그게 수학식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움직임을 계속 학습시켜주면은 이제는 내가 일일이 명령을 내려주지 않아도 이렇게 입력을 시켜주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어떤 사람의 움직임을
그냥 만들어주는 그런 단계까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게임이 발전하다 보니 게임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 여기 뭐 아주 유명한 이 마인크래프트, 그리고 로블록스, 또 심시티 같은 게임들인데, 이 게임들은 내가 직접 창조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뭔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려면 재료도 구입을 해야 되고, 뭐 도구도 사야 되고, 그리고 그 도구를 다룰 만한 기술을 또 연마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 만들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어렵겠죠. 하지만 이 가상세계 안에서는, 이 게임 세계 안에서는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돈도 하나도 안 들고 먼지도 하나도 안 나고 너무나도 깔끔해요. 그러다 보니 이 안에서 또 열심히 훈련을 하고 배운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 또 적용을 하기도 해요. 선생님이 이제 최근에 VR 요 안경을 이용해서 가상현실 탁구를 하고 있었는데, 가상현실 세계에서 탁구가 너무 실감나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서 탁구를 했을 때도 그 기술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와, 놀랍더라고요. 실제로 운전 같은 경우도 이 게임으로, 운전 게임으로 이렇게 운전 연습했던 사람이 실제로도 운전을 잘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활용이 되는 것이 바로 게임이에요. 자, 게임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무궁무진하죠. 보세요. 문제 해결, 논리, 사고력. 그렇죠. 이렇게 퍼즐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뭔가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머리를 막 써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이것도 수학입니다, 수학. 실제로 그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꼭 이렇게 숫자를 막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수학을 배우지만은,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게임 방식으로 문제를 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수학 교육을 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공간 지각형, 이런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은 어떤 공간 안에다가 이제 어떤 건물을 세우는데 그 재료의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료의 크기를 내가 몇 개를 넣어야만 이 공간을 채울 수 있을까를 계속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건물을 세울 때도 어느 정도의 문을 달고, 또 내가 잘 드나들려면은 어느 정도 크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런 공간 지각력이 발달을 해서 나중에 내가 건축 쪽에 일을 할 때도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몽어스라는 게임이죠. 요거는 이제 서로 협동,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내가 주도적으로 막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기회가 많이 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과도 함께 모여서 또 대화도 나눠보고 협력도 해보고 하는 과정을 하다 보면은 사회성을 기르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문명이라는 게임인데, 이런 문명 같은 게임은 역사 문화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선생님도 이 게임을 해봤는데 정말 그 원시 시대부터 문명이 발전되는 과정,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이해를 해요. 도구가 있어야, 그리고 어떤 그 도구의 소재 뭐 철이냐, 뭐 뭐 돌이냐, 아니면은 뭐 반도체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발전이 막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뭐 농업 같은 경우 어딘가에 정착을 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농업을 했을 때 이렇게 얻어지는 그런 식량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으로 또 발전해 나갈 수 있고, 이러한 이제 세부적인 요소들 같은 경우도 이 안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로블록스로 코딩하는 그런 또 컨텐츠인데, 이런 걸 통해서 프로그래밍도 배울 수 있고 수학적 사고도 배울 수 있고, 또 이런 세컨드 라이프 같은 경우로 경제 개념이나 자원 관리, 이런 것들을 배워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게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게임 진짜 좋아합니다. 그러면 왜 부모님들은 게임을 계속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와이쌤과 함께하는 신나는 탐구 시간.